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날 중국 본토 증시, 홍콩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뉴스를 한번 체크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날 중국 경제 금융 관련한 주요 뉴스들 표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우선 상하이 종합지수는요, 0.34% 하락, 선전 성분 지수가 0.3% 하락, 창업한 지수는 0.3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 3대 지수는요,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던 이날 장이었습니다. 홍콩 쪽은요, 역시나 약세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항생 지수가 0.36% 하락, 국유기업 지수는 0.67% 하락, 이 레드칩 지수가 1.08% 하락해서 낙폭을 좀 키웠던 이날 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표는요, 이 거래 기준에서 중국 본토의 이 거래액 상위 12 종목을 나타낸 것인데요. 제가 형광색을 표시한 종목 위주로 보게 되면은 BYD, 천재 리튬, 그 다음에 감펑 리튬, 융기 실리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이날 이렇게 BYD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 천재 리튬은 2.44% 조금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감펑 리튬 역시 1% 상승으로 조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1.82% 하락으로 조금 부진했던 장세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홍콩 쪽의 메인보드에서 거래액 상위 12 종목을 붙인 것이고요. 역시나 텐센트가 이날 0.59% 하락으로 부진했으며 알리바바 그룹 역시도 2.59%로 낙폭을 조금 키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1.32% 하락으로 부진해서요. 이 거래액 1위부터 3위까지 이 주요 종목들이 모두 조금 부진했던 장세 나타냈습니다. 콰이쇼가 0.19% 소폭의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BYD는 이날 여기 홍콩 쪽에서도 2.84% 이렇게 상승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종목들 쭉 한번 볼 것인데요.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관액이 많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주 단위로 해서요. 10월 달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승 하락에서 조금 되돌림 장세로 인해서 이 50위안이던 주가가 현재 49위안 정도로 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향을 9월 달까지 쭉 이어오다가 9월 달에 역시 횡보하다가요. 9월 말부터 하순부터 조금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다 10월 들어서 다시 반락 이제 횡보하는 장세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는 50위안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 항서제약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로는 항서제약의 자회사가 HRS9531 주사액이 있는데요. 뭐 중국판 식약청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임상실험 관련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광발증권이라는 곳에서는 항서제약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73.3위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보면 10월 26일,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 블록딜, 대량 거래라고 하니까 블록 거래가 있었는데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거래 규모는 9억 9,500만 위안 수준으로 해서 블록딜이 있었다. 그렇게 매동 관련한 소식도 있었고요. 네, 다음은 China International Travel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중국 중면이라고 해석하는 중국판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중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면세점 프랜차이즈 1위가 되겠습니다. 중국 중면이 될 것이고요. 역시나 주 단위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10월 첫 번째 주는 이제 조금 상승했지만 3주 연속해서 조금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그렇지만 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중국 중면 되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265위안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는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박스권 장세에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식 같은 경우는요. 한 증권사에서는 중국 중면에 대해서 이 추천한다는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82.49% 증가했을 것이란 예상치를 내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역시 같은 증권사에서 이 중국 중면을 평가를 하면서 이 면세점 시장에서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중국 중면이라는 이 회사는 이 기업 자체는 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서의 강자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BYD가 될 것인데 BYD는 10월 들어서 10월 초반에는 소폭의 상승했지만 지속적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최근 다시 상승, 반등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정을 좀 받아왔던 8월, 9월 달이 된다고 하면 10월 들어서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주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0 이 위안 정도로 볼 수가 있었던 주가라고 할 것이고, 근데 333 위안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10월 이 장세에서 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자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동력 전지 비용이 20에서 20%, 5%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제 원자재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관련된 제품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량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전지 관련해서 원자재 급등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전기차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인 공급망 전반에서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D도 역시 리튬 전지 관련해서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이 퍼져 있는데 회사 관계자 측은 지금 뭐 심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 소문이 떠돌고는 있는데요. 한번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BYD 관련한 소식은 BYD 반도체가 이제 신규 상장 IPO를 이 IPO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분할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래소의 동의를 받았다. 영미권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BYD permitted, BYD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 홍콩 증권 거래소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 BYD 반도체가 이 신규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BYD는 전반적으로 호재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모테주, 꾸이주 마오타이가 될 텐데 10월 초중반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한 4.7%니까 5% 정도로 상승했다가 다시 3%로 하락을 하면서 조금 되돌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 시작할 때 1830 위안 수준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하락을 하면서요. 1860 위안 정도. 그래서 역시 제자리 걸음하는 걸 볼 수가 있는 10월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YD 같은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요. 이 관련된 증권사들의 평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차이신 증권이라는 곳에서 추천하는 이 의견을 유지를 했다. 목표가는 1885에서 2084 위안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중은증권이라는 곳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순이익 규모가 전년 대비했을 때 12.43%로 소폭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 예상,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고요. 어, 타이유엔증권이라고 해서 개원증권 같은 경우도 이 마오타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곳의 증권사에서 관련해서 이 연구 종목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목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이 21.83% 있다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마오타이를 평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나 마케팅이나 판매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계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이조 마오타이의 우위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요. 융기실리콘 자재라고 해석이 되는 종목이 될 텐데요. 10월 들어서는 3.5% 하락, 6.8 상승,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소폭의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요. 다시 상승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번 주 들어 2%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월 말에 이제 100 위안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동안 쭉 떨어지면서 이제 80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10월 들어서 상승을 하면서 현재 85 위안 전후 수준에서 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종목 뉴스가 없었고요.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흐름을, 기관 투자자의 흐름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 같은데요. 이 사람이 대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예, 그런 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융기 실리콘에 대해서 자신들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상위 12 종목에 이 융기 실리콘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융기 실리콘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보이게 되면서요. 기관 투자자 한 곳에서 그리고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 곳에서 이 융기 실리콘에 대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펑 리튬이라고 해석이 되는 강서 강봉이업이라고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0월 초반에는 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10월 중하순까지 쭉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월 이제 3주 차에서 급등하는 흐름으로 조금 상승분을 키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월 말부터 이제 9월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10월 들면서 조금 횡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10월 중순부터 조금 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한 10% 정도 반등을 이제 최근 들어서의 저점에서 기준했을 때 10% 정도 올리면서 153 이 홍콩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홍콩에 상장된 종목을 제가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종목 코드 1772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관련된 감펑 리튬 관련된 소식은 이날 뭐 속보식으로 해서 빠르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붙이면은 제3분기 그러니까 3분기의 순이익이 10억 5,600만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6점, 거의 507%의 급등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관련된 소식, 이 부분은 조금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감봉 리튬이 1억 9천만 이 파운드, 이 영국 돈 단위 파운드 단위로 될 수 있는 인수 관련한 것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 해외 이제 광산을 이제 매입해서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것이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헤드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악재로 소화가 되겠지만요. 이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저녁에 빠르게 좋은 실적이 발표됐다는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감펑 리튬의 소식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텐센트 홀딩스인데요. 텐센트 홀딩스는 10월 들어서 뭐 상승 추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조금 반락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1.47%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502 홍콩 달러로 500 홍콩 달러를 사수할 수 있을지, 하회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조금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이 이번 주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동 상황을 한번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 본토 쪽에서 이 홍콩 쪽으로 투자를 하는 매매 흐름을 볼 수 있는 남향자금이요. 이날 순매도가 20억 3,900만 홍콩 달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 보게 되면은 텐센트 홀딩스의 5억 3,500만 홍콩 달러가 되니까 거의 25% 정도 여기 순매도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편 이 콰이쇼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나왔는데 2억 8,600만 홍콩 달러 정도의 순매수가 나왔다. 조금 텐센트와 콰이쇼가 대비되는 양상을 나타낸 걸 매매 동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인데요.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역시 방금 텐센트처럼 10월 3주 동안, 3주 동안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상당히 상승폭을 키웠던 이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면서 아무래도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수도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 홍콩 달러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래서 169.5 홍콩 달러 수준이고 2.81% 이번 주 들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관련한 소식은 제가 참고하는 시황 관련한 뉴스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시황에서 이날 3% 정도 급락했다는 흐름을 조금 주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식은 뭐 인텔과 알리바바가 연합을 해서 기술적인 사업 합작 부분의 성과를 전시한다. 뭐 그런 관련된 소식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다음으로는 메이투안,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메이투안 역시도 최근 들어 좋았던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한풀 꺾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던 월요일 장세,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면서요. 이번 주 2.14% 하락으로 최근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겠다는 움직임을 이번 주 초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283 홍콩 달러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토안 같은 경우는 증권사 주요 IB들의 이 평가를 한번 볼 텐데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메이토안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354 홍콩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시티그룹이 되는데, 시티그룹은 이 메이토안 관련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으며 목표가를 364 홍콩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54 평균 잡아서 하더라도 한 359, 360 홍콩 달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360 홍콩 달러가 280 이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두가 되는데요. 바이두는 사실 홍콩에 2차 상장한 이후로 이 상장된 종목 수가, 그러니까 상장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거래 규모 면에서는 항상 조금 뒤처지는 모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주가를 체크해 보게 되면요. 역시나 다른 플랫폼 IT 주요 업체들처럼 10월 초 중순까지는 상승폭을 확대했던 바이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0월 하순 들면서, 이번 주 들면서 아마도 최근에 상승 분위기가 한풀 꺾이면서 조금 쉬어가자는 분위기, 그리고 상단에 대한 부담감,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169.6 홍콩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17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두는요, 관련해서 역시나 매매 동향 관련한 소식이 하나 눈에 있었습니다. 이 한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데 23만 주의 매매가 나타났다. 이 규모는 한 주당 169.75 홍콩 달러였으며, 그 거래액 총액을 따지게 되면 3,904만 이 홍콩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한 번에 거래가 나왔는데 이 매도를 해버리겠다는 그런 심리가 나왔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날 이 바이두 주가가 조금 낙폭을 키우는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바이두의 부사장인 마제라는 사람은요, AI 기술이 VR, 이 가상현실 관련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의 큰 단점이나 이 약점 같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 한번 뉴스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것은 제가 동방제부망이라는 금융 전문 플랫폼 사이트에서 주요 내용의 헤드라인을 요약해서 표로 만든 것이고요. 중국 상황, 중국 시장 한번 보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중국 공무원, 중국의 정보로 볼 수 있는 공무원에서는요, 2030년 이전에 탄소 피크 행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에너지차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했고요. 신에너지차에 대해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신들의 입장 드러냈고, 역시나 이것은 증시에,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을 발표했던 이날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던 류허 부총리와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유선 통화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한번 눈에 띄었고요. 방금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간펑 리튬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7% 급증했습니다. 한편 또 기업 실적 어닝 부분을 한번 체크할 텐데요. 중국 려업이라는 이 알루미늄 관련한 업체가 중국을 대표하는 알루미늄 업체가 되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430% 증가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연동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양화 주식이라는 중국의 바이주 주요 업체는요, 3분기 순이익이 15억 5,100만 위안을 기록하면서 이 전년 동기보다 13.1% 감소해서 바이주 전반 이 기업 자체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이주 산업계 전반에서 실적 악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는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주 업체 가운데 한 곳인 양화 주식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건축이라는 이 중국을 대표하는 건축 공기업이 될 텐데 이 부분은 3분기 순이익이 121억 8,700만 위안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보다 7.88% 증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회발전, 슈앙회이 파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상회발전이라고 돈육 가공업체, 중국을 대표하는 업체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3분기 순이익 9억 1,600만 위안, 51.73%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돼지고기가 보면은 이 사이클을 타면서요. 경기순환적으로 돼지고기가 공급량이 늘면서 돼지값이 많이 떨어진 그 부분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거, 순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걸 한번 체크할 수 있고요. 중국의 상무부 반독점법 수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수정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본토 증시 상황의 이 매매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중국 본토 증시가 상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액이 1조 위안을 돌파해서 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뵀는데요. 중화권, 시황,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뉴스 한번 빠르게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바라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